있는데 6월 15일 수요일 교육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같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유헬스케어입니다.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삶, 오래 살고 싶어하고 또한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도 중요한 상황이고요. 예방되어 있는 관련주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또 치료 관련해서 치료 관련주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흔히들 보십시오. 우리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스마트폰의 보고 확대에 따른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되는 곳이 어디라면, 자, 그러면 인터넷이 되는 곳,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봤을 때 정말 인터넷 안 되는 곳이 있을까요? 진짜 몇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다 되잖아. 전화 다 터지잖아요. 예전에는요, 저희 동네에 LG 019 019가 안 터져가지고요, 전화기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했냐면 안테나 세워가지고요, 저 대문 앞에 걸어놨어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 전화 울리면 막 뛰어가서 전화 받고 문자 확인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기지국 안 세워져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다 되죠. 또 방에 인터넷이야, 방에 전화가 잘 안 터져. 방에 전화가 잘 안 터지면 어떡해요? 네, 연락을 하면 와가지고 또 설치를 해주잖아, 그죠? 조금 더 수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처럼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흔히들 보면 이러한 것을 제일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 부분이 무슨 인터넷입니까?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 사물과 사물 간에 이렇게 좀 연결을 해가지고 냉장고, 우리 뭐 아마존 같은 게 보십시오. 지금 냉장고에 우유를 이제 넣어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우유가 똥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가 알아가서 아마존이나 뭐 예를 들어서 지마켓이나 뭐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동네 마트나 주문을 하면은 그게 집에 배달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지금 많이 떠올랐고요. 테마로서도 지금 많이 나왔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켜 갈 것이냐. 삼성이나 LG나 이런 것들은 사물 인터넷 선택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필수인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든 손이 닿는 곳마다 사물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접목시켜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주치 누가 있습니까? 병원 가가지고 아침 병원 가서 아프면 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좀 찌뿌둥하고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일어났을 때에 당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여러가지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더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인바디라는 기업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체지방 측정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인바디의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 앞으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또한 침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몸의 체지방을 측정을 하거나 몸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안 나가도 됩니다. 어디까지 보자 그러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커가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털 헬스케어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도 유헬스케어라고 그러면 뭐로 생각을 하냐면요, 유헬스케어 뭐로 보고 있냐, 어떤 거로 유헬스케어다 생각하냐면 원격 진료를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원격 진료. 자, 우리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인터넷이 하는데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원격으로 내 컴퓨터를 조정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있는 기능들을 뭐 써보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격 진단인데, 원격 진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란 무엇인가? 원격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아닙니다.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 진료를 하는 것을 보고 원격 진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그 치료를 통해 가지고 부작용이 생기거나 우리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생겼을 때의 책임적인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원격 진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용할 거면은 실력이 좋은 사람들 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러면 실력이 좋고 믿을만한데 원격 진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동네 작은 병원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밥그릇이 뺏기게 되겠죠. 밥그릇이 뺏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유비케어를 우리가 뭐 가장 먼저 꼽아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용들 한번 봅시다. 유헬스케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의 약어이다.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건강관리에 관련된 모든 장치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가정에서도 개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 건강 관련 데이터가 자동 저장되어 병원 주치의에게 통보되는 원격 서비스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병원을 갔어요. 내가 이 병원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 병원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맞죠?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허리도 안 좋으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원에 한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근데 내가 그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갔을 때 나에 대한 진단 기록을 그 병원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들을 의사에 대한 소견서를 떼서 병원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다른 병원에서 내 진단받은 데서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소견서를 떼간다고, 소견서. 그리고 엑스레이 찍었는 거 하고 가져간다라고요. 님, 그거 모르셨어요? 알고 계시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로 묶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되고, 또한 내가 어디서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USK 뭐 하나인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내용들은 뭐냐면요. 자, 우선은 뭐 유비케어다, 뭐 이런 관련주들이 있는데, 자, US케어, 그리고 또 원격 진료, 이런 진료가 있어요. 내가 실시간으로 그 사람과의 그 진단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의사가 나에 대한 진단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격 진료를 해주는 의사가 가지고 있으려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내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유가 되거나, 그죠? 그렇게 돼야 될 거. 그럼 데이터를 보내주고 하려면 차트화를 시키거나 데이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화의 기업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의료기기가 아니에요. 의료기기 쪽에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나 의사의 진단을 가지고 뭐를 시킨 거, 데이터화를 시킨 관련 기업들을 보는 겁니다. 차트나 병원 차트나 이런 기록부나 그것들을 서로 공유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 공유하는 회사들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 약국에 갈 때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국에 들어갈 때 뭐 들고 가요? 뭐 들고 갑니까? 젤레 들고 가죠? 뭐 들고 가요? 네, 진단서. 뭐 갑니까? 처방전 들고 가잖아. 처방전. 맞죠? 처방전을 가지고 간다고. 네, 처방전 들고 간다고. 자,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혹은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 어떤 약이 더 잘 든대요. 그럼 거기에 따른 처방을 앞으로 좀 내려주거나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정보와 이러한 공유 서비스를 가지고 최대한 우리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통틀어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혜는 왜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3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네, 10년 조금만 더 지나면 초고령 사회 진입하고요. 노인 의료비가 158조 원에 들어갑니다.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실시간 건강관리 서비스. 한국은 뭐가 있습니까? IT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수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US 구현의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글로벌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아직 걸음마 단계도 안 됩니다.
이러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걸음마 단계도 안 된다. 자, 여기서 하나 힌트가 나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걸음마 단계라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들은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우리나라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다른 나라는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는 거잖아. 확대가 된다는 거. 다른 나라도 또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격차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따라가야 되겠죠. 필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대역 인터넷, 모바일 단말기, RFID 전자태그, 센서 네트워크 등의 IT가 의료 분야에 융합되면서 보건의료의 유비쿼터스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어느 정도의 정보 기술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해외의 다른 나라들보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법안이나 규제에 상당히 많이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풀어야 할 규제와 고쳐야 할 법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의료계 반대에 밀려가지고요. 20년 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그럼 시작을 했는지 벌써 20년이라고. 20년 전에 휴대폰 있었습니까? 20년 전에 우리 스마트폰 있었어요? 없었잖아. 20년 전이면은 그때 컴퓨터 486 쓸 때예요. 20년이면 그때 이제 486 나오고 586 나오고 세종대왕 하고 그때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랬는데 벌써 20년째라고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만큼 발전이 되기 전부터 원격 진료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 되겠죠. 그렇죠? 조금 더 편리하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데 해외는 시작하고 추진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 기간 동안 IT의 발전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IT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생겨나고 지금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또 등장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워치를 통한 건강 체크, 기록이 다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앞으로 이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만 이야기했었다 그러면 지금은 왔습니다. 왔다고요. 현재는 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때 테마를 불었던 게 바로 유헬스케어 관련주였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들. 본격적으로 2011년도 그때 한 번 더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테마로 많이 풀었었어요. 워낙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난데 시장에서요 인기를 끌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왜? 결국 막혀버렸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때 최대의 대장주로 갔었던 게 인피니트 헬스케어였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삼성 메디슨에서 분할해서 설립이 된 회사였습니다. 삼성이 이러한 의료 부문에 진출한다 그러면 다시금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합병을 하거나 혹은 인수를 하거나 해가지고 수혜가 기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내용들은 없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우선 그 무엇보다 삼성이 움직였었다. 삼성이 관심을 가졌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좀 중요하게 봤었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때도 부딪혔던 게 의료계의 반대가 워낙에 심했었기 때문에 부딪혔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2014년에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상당히 멀어있는 상황들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격 의료의 무리한 추진보다는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웨이러블 센서, 클라우드 등의 디지털 기술과의 의학의 융합이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자꾸 부딪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원격 진료입니다. 원격 의료. 원격 의료에만 이야기하지 말고 원격 의료가 먼저 아니라 우리가 건강 체크할 수 있는 거 시계를 통해 가지고 내 몸 상태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웨이러블 센서 아닙니까? 그죠? 사물 인터넷을 가지고 건강 체크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가지고 좀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워낙에 지금 원격 진료에만 이야기가 나가 있으니까 참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이시언, 오덕후, 덕후 이야기하면서 했었죠. 규제의 지금 완화, 제약 쪽에 규제 완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드론 시장도 있었고, 또 여기 보시면은 박 대통령이 원격 진료 규제 혁파 주문을 5월 10일 날 했었습니다. 혁파하라.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게 이런 규제를 좀 풀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온다 그러면 막혀있는 길을 좀 이제 뚫어서 풀려가려고 하는 과정으로 네,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여기는 일부러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VIP방 고객님들은, 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몇 개 봐야 되겠죠. 뭐, 유비케어, 지금 나와 있는 유비케어 같은 경우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비트 컴퓨터 볼 수 있을 거고, 인성정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련주들 많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관련주들이 많아요. 관련주도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접근해야 되고 어떤 걸 접근해야 되냐, 이 기업이 왜 지금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자,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원격 의료 사업자, 정부의 원격 의료 시범 확대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 영상 정보 관리 시스템 PACS라고 하죠. 개인 병원 전자 의무 기록 보급률, 네, 세계 1위인 상황에서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주체이기도 합니다. 자, 이 기업도 지금 우리가 같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자, 뭐 숨길 곳 없습니다. 다 나와 있잖아요. 자, 1차적으로 유비케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있잖아요, 회원님들.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예요?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의료기기가 아니다. 의료기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뭐다? 바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적인 부분이라고요. 자, 유비케어예요. 자,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원래 최대 주주가 어디였냐면 SK케미칼이었어요. SK그룹이었는데 SK케미칼이었는데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다. 누구로? 처음에 중국으로 인수된다라는 소식이 막 급등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중국에 인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유니버스 홀딩스 유한회사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었던 상황들이었다라는 건데, 이때 체계를 맺었던 단가가 4,500원대였어요. 지금 4,240원. 그래서 무조건 4,500원까지 올라간다. 네, 이렇게 좀, 단순 무식하게 보지 마시고요. 가격은 가격이고,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고, 다른 흐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용들로 봤을 때, 지금 US케어는 시장에서 분명히 관심 받을 때가 됐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협파를 주문했다 그랬죠. 5월 12일날, 그죠? 그러면서 이때 주가가 상승했었잖아요. 상승하고 또 추가적인 이제 규제 완화들이 터지면 상승했었다고. 즉, 살짝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보세요.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죠. 자, 5월 12일 날 올라오고, 그 다음에 5월 24일 똑같이 올라오면 똑같이. 얘네들도 이날 여기 올라왔던 것하고 유비케에 올라왔던 것하고 똑같은 날 올라와 있잖아요. 똑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요, 움직임이 나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필수적으로 잡아놓고 기다리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가장 최선호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우선 이거는 계속 지금 매각을 시도를 하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유비케어랑 그리고 또 비트컴퓨터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인성정보까지는 볼 수 있는데, 자, 인성정보는 좀 요 두 종목에 비해서 좀 약한데, 인성정보가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윤재승입니다.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대웅제약의 아들이잖아. 대웅제약. 그죠? 대웅제약과의 여러가지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인성정보가 탄생이 됐었냐면, 대웅제약이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약을 이렇게 뭐 판매를 하거나 약국에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약을 언제 공급해줬고 어디 필요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그것들을 이제 구축을 해놓는다고. 그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게 인성정보였습니다. 이게 하나의 내용이 맞다고요. 얼마 전에 한미약품이 인수했던 회사가 어딥니까? 어디였어요? JVM이라는 회사입니다. JVM 회사. 얘는 뭡니까? 약관리 시스템입니다. 약관리. 처방 내려온 거를 이거다 딱 넣으면, 기록만 넣으면 알아서 약이 만들어진다. 예전처럼 해가지고요, 의사 선생님 딱 나르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자동화로 간다는 겁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좀 자동화적으로 얘들이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T 전문 기업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가지고 있는 IT 기술을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대웅제약과 그러한 여러가지적인 부분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유비케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까지 볼 수 있는데, 그래 최선호주는 유비케어 그리고 비트컴퓨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바이오 헬스케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입니다. 정리해 놓은 것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건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